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아기 때 중요한 이유는 아기 때 부모로부터 이것을 경험하면 습관이 들면 평생 가게 됩니다. 그 몸 안에 그대로 질서가 잡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 인이 새겨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요. 옷으로 치면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맞아요. 옷을 네. 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잘 먹고 네. 잘 놀고 네. 잘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 보통 이제 먹놀잠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 먹놀잠. 근데 네. 보통 이제 먹잠으로 가죠. 그렇죠. 먹잠으로 가죠. 먹으면서 자고. 네. 그리고 이게 패턴이 계속 깨지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 키우는 정말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좀 고충이 있으실 거고 아기뿐만 아니라 네. 아이가 이제 뭐 유치원에 갈 나이가 돼도 네. 또 이게 먹을 때 제대로 먹지 않고 그쵸. 간식만 먹고 간식만 먹고 이유식 던지고 던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많이 드셨죠? 예. 그럼요. 이유식을 던진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싫다. 엄마한테 표현하고. 아, 왜 던지지? 어. 이유식을 왜 던질까? 그럼 싫다라는 거를 저렇게까지 강하게 자기 표현을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보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이 방법들도 생각이 나니까요. 곽윤철 아이연구소 대표이신 곽윤철 대표님은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신생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신생아 모유 수유할 때 초보 엄마가 알아두면 좋을 팁?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기들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첫날부터 아이를 엄마 가슴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마 가슴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네. 돌진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극성을 띠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예. 그때 입을 벌려서 흡착을 하고 빨아먹는 것까지는 아기가 해요. 부모는 그 아이가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슴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유를 먹어야지 되는 경우라면 예. 분유를 타서 입 앞에 두는 것까지는 부모가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젖꼭지를 끌고 들어가서 흡착을 하고 삼키는 거는 아기가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삼키고 먹는 그 과정은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싫으면 싫다, 더 먹고 싶다, 아니면 나 지금 잠깐 숨을 쉬겠다 이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아기가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결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게 수유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욕구가 뭐지? 지금 잠깐 쉬고 싶은가? 자고 싶은가? 진짜 먹고 싶은가? 먹기 싫은가? 아니면 다른 불편감이 있나? 이거를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걸 꼭 먹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아이를 보면 먹는 거에서 정말 아이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을 보는. 그래요. 예를 들면 한 번 먹일 때 네. 150에서 160ml를 먹여야 되는데 네. 한 80ml 먹고 네. 아이가 잠깐 멈췄어요. 네. 근데도 나는 160ml를 먹여야 되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렇죠. 주면은 네. 그때부터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아이가 힘을 줘요. 80 80 정도를 한 호흡으로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우유병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면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과 발, 몸으로 혹은 고개로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읽어내야지 됩니다. 그거를 읽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먹는 과정에서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금 먹어. 그냥 지금 먹어.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예. 아이가 이 다음에 사회적 이념 혹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밥을 먹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 모유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런 그러면 아이들? 아이가 네. 모유를 안 먹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네. 아이 자체가 질병적 이유가 있어서 못 아파서. 먹는 거죠. 못 못 먹는 게 있고 예. 아니면 인간은 먹는 것을 못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애초에 이게 태생적으로. 네. 예, 예. 네. 절대로 못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절대로 못 잘 수가 없는 것처럼 못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싫어한다 혹은 못 먹는다. 그럼 그게 못 먹는 건지 아기가 안 먹으려고 하는 건지도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못 먹는 건데 아이는 그냥 안 먹고 거부하는 걸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이유인지를 찾아봐야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질병적 이유가 없는 아이들은 예. 감정적 이유로 지금 안 먹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 후에는 먹을 건데 엄마 지금 잠깐 나 숨 좀 쉬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렸는데 지금 빨리 먹어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이거 김치 좀 먹어봐 이러면 김치 조금 이따 먹으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약간 이게 이렇게 좀 마음에서 약간 불편한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지금 시작을 이 유아, 그러니까 그 신생아 같은 아기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방금 해주신 얘기는 한 청소년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성인도. 그렇죠. 성인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예, 지금 문자로 8014님이 저희 네. 남자애들이 7살, 6살 2명인데요. 밥을 반에 반 그릇도 잘 안 먹어서 걱정입니다.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라고 있습니다. 얘기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살, 6살이면 아이들은 자기가 숟가락을 집어서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밥에 반도 안 먹는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관찰해야지 되는 게 간식입니다. 간식? 네. 그다음에 음료. 음. 아이가 다른 거를 먹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그 네. 뭐 포켓몬 빵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네. 많이 먹나? 그냥 식탁 위에 있는 예. 그냥 뭐 과일 한 쪽도 그렇죠. 네, 예. 식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관찰. 네, 관찰을 해야지 되고 아이가 정말 그 간식이나 이런 거가 안 먹는데 그런데도 아이가 잘 안 먹는다. 그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 네, 단호하시네요. 네, 단호합니다. 그럼 혹시 무조건 다이어트 간식이다.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저 매일 하죠. 매일 해요. 그럼요. 네. 예. 저는 저야말로 다이어트를 매일 해서 이 밥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거든요. 많은 분이 공감하실 듯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식욕, 네. 예, 그건 이제 모두가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간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신 거거든요. 예. 식욕은. 그래서 정말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러면 다른 거를 먹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 그러면 진짜로 뭐 위장이 문제가 있는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2명 모두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식사 그 흐름을 한번 한 잘 일주일을 관찰을 봐야지 돼요. 하루만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을 봐야지 됩니다. 8014님이 그 아이 지금 이 남자아이 두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네. 정말 아기일 때는 네, 분유 먹일 때 다 기록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록처럼 한번 일주일 패턴을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없다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그럼요. 예. 네, 아이가 안 먹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음. 말씀해주신 걸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식사 전후에 간식 습관을 관찰을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음.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 네. 이게 뭔가 다 배불러서 나오는 습관인가 이런 거부하는 것들이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시대가 좀 변한 것도 좀 있는데요. 음. 과거에는 결핍의 시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풍요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 한쪽 곁에는 아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 아이가 잘 먹었을 때 주는 그 만족감 같은 게 있고 막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음식을 못 먹으면 다시는 이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로서 갖는 굉장히 좋은 또 책임감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풍요의 시대예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안 먹고 싶다라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지금 배워야지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지만 저는 이거를 안 먹고 싶어요. 아니면 요만큼만 먹고 싶어요라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 거를 타인한테 얼마나 젠틀하고 세련되게 말할 수 있는가는 사회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표현하는 거에 일단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아예 네. 말도 안 하면 그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걸 수 네. 있는 거니까요. 네. 아기 때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진짜 첫 단추가 중요하네요. 이유식을 할 때 엄마가 아기 입안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아기들이 음식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유식이든 분유든 모유든 입 앞까지 가는 거는 부모가 하지만 입안에 넣는 거는 안 해야지 되는데 밥상 차리는 것까지 그냥 엄마랑 아빠가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건 아이의 몫이니까 네. 그걸 너무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 네. 어떤 반찬을 먹을지 밥을 한 공기를 먹을지 반 공기를 먹을지 이런 것도 이제 아이가 좀 결정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했던 그런 순서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생방송 중에 오는 이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네. 이것만으로도 지금 행복한 시간으로 또 우리 행복가족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큰 올케 언니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먹는 걸 모두 못 먹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카가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네. 하시거든요.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경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안 먹으면 그 다음 음식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 못 먹게 했다 그러면 뭔가 되게 강한 그쵸. 그런 경계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모두 못 먹게 할 때 부드럽게 그렇지만 아주 선명한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 경계를 만들되 네.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뇌에서 그 말이 들어와요. 그런데 상대방이 세면 뇌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인지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입 앞에까지만 두고 입안에 넣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입안에 넣는 거를 간혹 너무 빨리 들어와서 우리는 아이를 더 정말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아이는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잘못하면 억압이라든가 이렇게 경험이 되면서 먹는 건 너무 불편한 거야라고 그 아이가 뇌에서 잘못 인지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세게 말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 말로 인해서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그 부모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나한테 세게 말했어.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자기 보호가 먼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아이 입장에선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왜 내 말을 안 듣지? 답답한 거고. 그렇죠. 예. 네. 그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려면 네.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아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부모가 그때 같이 공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좀 그 매듭을 푸는 게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어른이죠. 예, 그게 어른이다. 네. 저희가 그저께 그 진슬기 신부님이 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눈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냐. 키 작은 사람이 까치발을 쓰는 게 좋겠냐. 키 큰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게 좋겠냐라고 했는데 키 큰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게 더 바람직하고 아름답다. 이것도 이 어른과 아이의 관계와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네.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맞춰주고 부드럽게 대해야 그게 참 아름다운, 예, 잘 먹는 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저는 들립니다. 네. 율리에따님이 이렇게 남기셨는데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다시 나 키우고 싶다. 이쯤 되면은 리셋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율리님한테 애따님, 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다시 낳으시면 돼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일에 15살이면 지금 15살 아이랑 다시 신생아 때처럼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양육하는 방법과 우리 아이하고 지냈던 방법과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음이 오면서 아이하고 지내는 방법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리셋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사람한테는 그런 그 가소성이 있어요. 변하고자 하는. 그래서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는 금방 변해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낳으시면 됩니다. 지금 낳으셔라. 네. 다시 낳아 키우고 싶으면 지금 하셔라.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신생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후회되는 것들 조금 생각해서 윤리했다님이 이 아이들을 다시 대하고 네, 본인이 변하면 네. 바뀐다. 그럼요. 또 이렇게 긍정과 또 희망을 주시니까 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루피나 남편 베네딕토님은 음. 그래요 대표님 아까 결핍의 시대 뭐 네. 풍요의 시대 얘기하셨는데 결핍이 없으니 안 먹어요 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자기 입에 맞을 때만 엄청 잘 먹습니다. 네. 우리 김재영 소피아님 얘기하시는데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는 거를 자기가 자기 감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먹었을 때 이제 건강상의 균형이 잡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엄마가 꾸준히 만들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안 먹어 이러면은 그래 그럼 다음에 먹어 하지만 중간에 간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건 절대 제공이 안 돼야 돼요.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또한 자기 입에 맞을 때만 엄청 잘 먹어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싫으면 싫은 게 있고 좋으면 좋은 게 있어야지 되고요. 이걸 다 먹어야지 된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진 생각이거든요. 근데 싫은 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싫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예. 싫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라서 너무 좋고 그거를 충분히 잘 싫다고 잘 표현을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싫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긍정의 자세로 보면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르티노가. 네, 네. 예.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에 일단은 긍정으로 생각하되 네. 경계를 만들고 싶다면 부드럽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예. 네. 간식 같은 것들은 딱 끊고. 네. 그래요. 이거 방법이 되겠네요. 네. 아기 예수의 대레사님, 제 딸아이는 아기 때 이유식할 때 본인이 싫은 건 절대 입을 벌리지 않거나 네. 넘기지 않고 뱉어내고 난리더라고요. 멋있는 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보통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멋있다고 얘기하니까. 싫음을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그 자기 관찰과 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 좋은 네.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런 뱉어내는 음식들을 네. 좀 먹었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군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시금치를 싫어한다. 그럼 우리는 시금치를 먹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시금치에 들어있는 영양과 대등한 다른 야채를 찾아서? 찾으면 돼요. 그럼요. 네. 음식을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한번 먹여봐라. 그럼요.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럼에도 만일에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요리법을 좀 더 달리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랑 같이 그 음식을 뭔가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뭐 저에게도 하나의 꿀팁이 됩니다. 그렇게 먹여야겠네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5937님. 6살 아이가 튀긴 음식과 분식류만 좋아합니다.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집에서 알아서 먹일게요. 라고 걱정 말라는데 제가 교사거든요. 교사로서 답답합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먹는다고 하고 아이는 분식류 튀긴 것만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대표님. 정말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선생님으로서 좀 좋은 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덜 있으면 예.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살 아이니까 예. 언어적 소통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이거 이렇게 튀긴 음식과 분식류는 어떠하고 이런 음식이 좋으니까 이런 거 먹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금은 아이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선생님의 그런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톤 또 그것을 안내해줬던 것이 그 아이에게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은 그 역할을 잘 못하지만 그 아이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이걸 고민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러네요. 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꾸준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으로서 그렇죠. 예. 부모님이 뭐 집에서 알아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아이에게 꾸준히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네. 예. 네. 언젠가는 이게 변하게 될 거니까요. 네, 정말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숙님,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이에요.
안 먹고 안 자고 잘 놀기는 했으나 마르고 키가 안 크더라고요. 20살이 넘었습니다라고. 아우, 마음 아프겠다. 아, 참, 그렇죠. 네. 예. 이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네. 예, 네. 20살 넘어도 키가 큰 거, 키가 안 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유전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아, 그렇죠. 키는 유전이라서. 예, 그거는 어쩔 네.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이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아까 뭐 다시 나와서 키울 정도로 네. 부모가 리셋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아, 스테파니아님이 희망 지금 나와라라고 네. 희망적인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김스테파니아님이에요. 아이들이 아기 땐 주는 대로 잘 먹다가 사춘기 되니까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주로 고기로 들어가 줘야 먹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춘기 때는 고기 먹어줘야지 돼요. 아, 그게 맞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충분히 붉은 살코기를 20살까지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단이 되면 키 큽니다. 아, 이것도 키가 크는데 네. 우유 먹는다고 무조건 크는 게 아니라 고기 네. 먹고. 네. 아, 또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제 예전에는 고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육류를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유식도 뭐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고 네. 있다고 하고 네. 각 시기별로 챙겨야 할 영양소나 팁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좀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네. 이유식 초기는 사실 아이가 먹는 거를 먹는 게 뭐지? 어떻게 이런 맛도 있어? 이런 걸 경험하는 시기예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걸 손으로 만지고 어머 이거는 질퍽하네. 어머 얘는 딱딱하네. 얘는 왜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나지? 이런 걸로 막 탐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유식 초기부터 아이가 입을 벌려서 100을 먹고 50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실 되게 행복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새로운 음식이거든요. 아, 그건 이제 전초전이고 탐색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기 때 내가 입에 넣는 걸 이제 조금씩 더 해봐요. 근데 잘 못 넣거든요. 그래서 다 흘려요. 네. 예. 이유식 말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손으로 이거 내가 먹어봤던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숟가락으로 자기가 손으로 집어서 자기가 먹어야지 되는 음식을 자기가 먹어야지 되는 양만큼 자기가 조절해서 아주 충분히 먹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유식 말기가 됐을 때 감탄이 나오죠. 그렇게도 먹어. 이렇게도. 우와 맛있어. 한 상 차려주면 다 먹습니다. 칭찬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초기 때, 중기 때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지 돼요. 그때부터 잘 먹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초반에 잘 다양하게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네. 예. 노출을 시켜서 냄새 맡게 하고 그러니까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때 정말 잘 먹는 그쵸? 진짜 그때는 50% 이상을 먹어야지 되거든요.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네. 그때 보여주게 네. 되는 거군요. 처음에 10% 20% 때는 덜 먹어도 분유로 보완이 됩니다. 보완되니까 네.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탐색을 해야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보통 이제 알러지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음식을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당근을 줬으면 당근을 3일 내내 주죠.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봐요. 네. 그 다음에 호박이 이제 들어가고 호박하고 당근 2개를 줬는데 알러지가 없으면 3일 뒤에 파프리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소개하는 거군요. 네. 소개팅이네요. 네. 아이와 음식과의 소개팅. 그래요. 네. 지금 또 이유식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8641님이 식단 얘기인데 뭔가 삶의 전반적인 지혜로운 얘기로도 들린다. 싫음을 표현할 줄 아는 태도, 네. 그걸 존중하는 부모로 네.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 태도까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멋진 분이네요. 그러게요. 예. 네. 이 지혜로운 얘기로 들어주시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데레사님은 초록 채소를 안 먹던 아이 텃밭에서 키우니까 네. 상추랑 오이 먹더라고요. 네. 직접 키우게 해서 먹는 것도. 요즘은 텃밭도 많이 하니까 예. 네, 신기하니까 이게 어떤 맛인가 이런
정말 지혜롭게 아이에게 음식을 안내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예. 이 마치 등산의 셰르파처럼 네. 음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근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아, 네. 오늘도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총 정리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수유에서 먹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태어난 첫날부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너에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부모는 차려주고 준비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 앞에까지 딱 두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밥상 앞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네가 해야지 되는 역할이 뭔지를 사실은 이때부터 잘 구분해서 알면 이게 나중에 심리적 그런 관계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아이와 예. 나의 진짜 관계까지도. 그래서 수유는 그런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되는지를 아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인식하고 잘 잡아서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이가 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존중이라는 단어와 함께 잘 먹일 수 있는 그 방법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신청하신 노래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G.O.D의 길 신청하셨네요. 이유가? 먹을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만큼 줘야 되나? 저만큼 줘야 되나? 내가 줘야 되나? 내가 안 줘야 되나?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엄마는 주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같은 전문가는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안 주자니 아기가 안 먹고 그러면 안 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등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네. 대변과 공감으로 조금 위로받길 바라시는. 네. 예, 그래요. 내가 먹이는 이 당근이 맞는지, 그렇죠. 파프리카가 맞는지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G.O.D의 길 들려드리면서 오늘 행복 육아 살롱 곽윤철 아이 연구소의 곽윤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